이런 말 들어보셨죠?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는 말.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기회를 잡진 못했죠. 아니, 살다 보면 기회가 3번만 오겠어요? 3번의 기회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10번의, 100번의 기회가 와도 결국 다 놓치게 되고 말 겁니다. 기회를 잡고 싶은 분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세요. 그리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저에게도 여태까지 3번의 기회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대학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에 가야지 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는 만화 그리는 게 좋아서 수업 시간에도 연습장에 만화 그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수능을 보고 점수에 맞는 대학을 갔죠. 대학은 1학년만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가요. 군대 가면 사람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군대 가니까 그제서야 대학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하다가 전역하고 나서 제대로 수능 공부를 시작했죠. 총 2년 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어찌 고등학교 3년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스스로 깨달아서 해야 한다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뭐 각설하고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덕에 스카이급은 아니지만 인서울대학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게 제게 온 첫 번째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회를 다음에 말씀드린 두 번째 기회 때문에 놓치게 됩니다. 그럼 제게 왔던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대학에 가서 진짜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캠퍼스의 낭만은 정말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에 뭔가를 해야겠다.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게 바로 블로그입니다. 패션을 주제로 한 블로그였는데 패션 피플들을 인터뷰하기도 하고 나름 전문성 있게 운영했어요. 그래서인지 블로그가 금방 성장하게 됐고 당시에 큰 회사들로부터 광고 문의도 오고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획 포스팅을 올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홍보비를 준다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도 3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상한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내 블로그는 순수하게 정보성이어야 한다.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많은 광고 문의들을 다 내쳤죠. 여기서 왜 첫 번째 기회와 두 번째 기회가 연결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블로그 한다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때 대학 동기들은 취업 때문에 스펙 열심히 쌓는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밤 샐 때 저는 패션 피플들을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녔고 친구들이 토익책 볼 때 저는 패션 잡지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졸업된 학점 3점대 겨우 맞추고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기본 스펙조차 부족하게 졸업하게 돼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블로그가 잘 되고 있었기에 남을 위한 상업성 홍보는 싫지만 블로그를 활용해서 내 사업을 해야지. 뭐 그런? 난 취업 안 해도 돼. 내 사업 할 거니까 말이야. 뭐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준비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돈, 인력 등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현실화하지 못했었어요. 아무튼 블로그를 기반으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무산되고 나서야 취업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제서야 취업이라는 어마무지한 벽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 때도 취업난이 엄청난 사회적 이슈였었어요. 그래도 대학 졸업장이 있어서 그런지 대기업 서류 통과 및 1차 면접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갔었어요. 근데 최종 면접에서 언제나 미끄러지고 말았죠.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대학 시절 준비 못한 비루한 스펙 탓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기업 취업에 연이어 고배를 마시고 나니까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임금 때문에 삶이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은 연봉도 높게 받고 나름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야근도 밥 먹듯 하면서 열심히 일했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나름 인정을 받고 이직도 몇 번 거치면서 꽤 알만한 중견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당시 그 기업의 본 사업이 아니라 일종의 프로젝트 사업에 투입이 되었었는데요. 사업의 기반을 잡으면 스타팅 멤버들에게 일종의 지분도 돌아가게 되는
직장인으로서는 큰 기회였죠. 근데 제가 말했던 세 번째 기회는 이게 아닙니다. 프로젝트 사업은 생각처럼 잘 안 됐고 어쩔 수 없이 팀이 갈기갈기 찢겨나가게 됩니다. 그때 대표님이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는데 물론 처음에는 물불 안 가리고 일 열심히 하니까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같은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대표님이랑. 오랜 선배님이셨던 거죠. 아무튼 팀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상황에서 몇몇은 본사로 합류하고 대다수는 퇴사를 결정하게 돼요. 사실 망한 사업 구성원들이 다른 사업부 팀에 들어가서 합류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눈칫밥도 많이 먹어야 되고요. 저도 좀 쉬고 싶은 마음에 퇴사하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때 대표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미국 지사 가서 일할 생각 없냐고. 집도 구해주고 외국 가서 일하게 되니까 체류비니 뭐니 연봉도 여기보다 훨씬 높게 제안해 주셨고요. 저도 솔직히 솔깃했죠. 아니,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영어 실력이 걸리더라고요. 가서 한국인들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현지인들과 같이 일해야 되는 건데 영어라 해봤자 취업하려고 급하게 토익 끄적인 게 다라 스피킹은 진짜 영 아니었어요. 신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경력으로 가는데 미국에서 스피킹이 안 되면 솔직히 제가 미국에 갈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사장님 제안을 어쩔 수 없이 거절하고 퇴사를 하게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왔었던 세 번의 기회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원하는 대학은 갔지만 공부를 소홀히 했던 탓에 취업 스펙을 갖추지 못했고, 두 번째는 블로그. 그때 괜히 똥꼬집 뿌리지 않고 홍보비 받으면서 운영했다면 이후에 사업 준비할 때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고 사업도 오픈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고 실패했더라도 후회는 안 남았겠죠. 마지막 세 번째 기회도 남들 다 하는 영어 공부, 스피킹 조금이라도 했었더라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짧은 경험에서 깨달은 점이 이겁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의 세 번의 기회는 상징적인 의미이고 살면서 여러 번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소나기에서 다 놓쳐버리게 되고 말아요. 그런 분들 있죠? 나는 잘 될 거야. 지금은 시궁창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도 해 뜰 날이 있을 거야.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런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말이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다 보면 나중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다 보면 기회 자체도 많이 찾아오게 돼요. 신기하죠? 안 그럴 것 같죠? 정말 그렇게 됩니다. 투자를 한다고 치면 노력하고 공부하고 실행해야 수익이라는 기회가 옵니다. 가만히 있는데 수익이 어떻게 굴러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고 난 잘 될 거야, 내일은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이라면 기본적인 학점 관리, 스펙 관리는 철저히 하고, 직장인이라면 맨날 술 마시면서 신세 한탄만 하지 말고 업무 스펙 쌓기, 하다못해 영어 공부라도 틈틈이 해놓으세요. 장담컨대 현재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삶이 불만족스럽고 내일이 불투명하다면 일어나세요. 계속 누워만 있다가는 기회조차도 오지 않겠지만 혹시 오게 되더라도 분명 놓치게 될 거니까요.